자, 25년도 전기 산업기사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죠. CBT 문제 같이 풉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니플 풀이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켰을 때 니플의 성분의 시료값이 몇 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하냐. 보통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면 위에 니플이 생기게 되는데 니플 풀이란 말은 니플이 없는 걸 말하게 되는 것으로서 보통 그 시료값의 10% 이하로 생기는 걸 말합니다.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0% 이하로 됐을 때 말하게 되는 거죠. 꼭 요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니플 풀이 시료값의 1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최대 사용하는 전압이 7kV 이하 전동기의 전해내력 시험을 할 때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몇 분 가느냐. 모든 시험은 10분이죠.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게 되면은 시험하는 시간은 10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시험 배수를 다 외우는 것은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 10분 정도는 시험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죠. 2번 10분이 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공통접지에서 선도체의 단면적이 16mm 제곱인 경우 보도체의 단면적은, 자, 여기서 보도체 굵기, 즉 접지도체는 보도체 이상이 돼야 되고요. 보도체는 우리가 이제 구리로 만들었을 때 선도체하고 동일한 재질일 때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선도체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그 금속의 초기 온도나 최종 온도에 따르는 계수가 있어요. 이 계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전연체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경우니까 같은 경우로 외우죠. 재질이 같은 경우. 이때 선도체의 굵기가 선도체의 또는 상도체라고도 하죠. 상도체라고도 합니다. 선도체 굵기가 S 밀리미터 제곱 이었을 경우일 때, S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할 때, 이때 선도체가 S의 값이 16보다 작으면 이하이면, 16 이하이면 보도체 굵기는 보도체의 값은 같은 값, 동일한 걸 써야 되죠. S 밀리미터 제곱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16 선도체의 굵기가 16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5보다는 작을 때, 35 이하일 때예요. 그때는 보도체 굵기를 16 이상짜리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도체 굵기가 35mm 제곱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 보도체는 그 선도체의 절반, 2분의 1 이상짜리를 사용하면 되죠. 간단하게 보도체 굵기는 선도체가 16 이하는 같은 걸 사용한다. 이해가셨나요? 선도체가 16에서 35 사이이면 16 이상짜리의 보도체를 사용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선도체가 단면적이 35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 보도체는 선도체 굵기의 절반, 2분의 1 이상짜리를 굵기를 갖고 있는 도체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동일한 재질일 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값에다가 이제 동일하지 않으면 계수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16인 경우였으니까 16짜리 이하는 같은 걸 사용한다. 16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6. 정답이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나 산업기사 막론하고 나오고 나중에 실기시험에 가서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므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변압기 고압측 일선 지락전류가 30A인 경우 접지공사의 최대 접지압값은 몇 ohm이 되겠느냐. 단서조항에서 사고 났을 때, 혼축되었을 때 1초 이내에 차단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때 접지공사죠. 혼촉으로 생겼을 때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기본적으로 150을 지락전류로 나눈 값과 같은 I분의 150 이하여야 되죠. 15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단서조항이 걸려요. 이때 만약에
혼촉 사고 났을 때 2초 이내에 차단 장치가 있으면, 네, 차단 장치가 있으면 그때는 300을 일선지락전류 나눔값을 적용을 하고, 1초 이내에 차단 장치가 되어 있으면 600을 일선지락전류 값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값을 물어봤는지, 2초 이내에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지, 1초 이내에 차단 장치 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련된 문제에는 통상적으로 1초짜리는 별로 없었어요. 실은 이제 2초 이내 차단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안 그러면 기본이 나오죠. 이런 거 없이. 근데 여기는 문제가 1초 이내 차단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I분의 600을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문제에서는 600을 지락전류 30A로 나누면 그래서 25옴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정답이 4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죠. 이 내용을 이제 숙지하셔야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입니다. KSC IEC 60368에서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대지에 접속시키고 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접지하거나 또는 개통 접지로 접속해야 되는 접지 계통을 무엇이라고 불러주겠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지 계통이 보통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TN 계통에서는 다시 TNC 계통, TNS 계통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 말을 읽고 어떤 말인지 확인해 보여야 되죠. 이쪽에 앞쪽에 일문자가 있죠. 요 일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앞쪽에서 물론 공부를 했지만 일문자는 전원 부분이죠. 전원의 한 점하고 대지 사이 관계예요. 전원의 한 점과 대지 관계죠. 대지 관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냐. T하고 I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T하고 I가 두 가지 있죠. 여기서 관계는 T는 전원의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연결했다는 뜻이고요. 직접 접속했다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 I는 인슐레이션이니까 I는 연결 안 했다는 뜻이죠. 연결하지 않음. 즉 전로하고 전원의 한 점과 대지를 절연했다는 뜻입니다. 절연 또는 고임피던스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고임피던스를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자는 어떻게 되냐. 이쪽 두 번째 문자죠. 이 문자. 자, 여기 이 문자는 어디하고 하냐면은, 여기 이 문자는 노출 도전부죠. 노출 도전부와 대지 관계죠. 대지 사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노출 도전부는 말하면 기기, 외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기기에 관련된 거죠. 노출 도전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N하고 T가 있잖아요. N하고 T. 그러면 여기서 T는 당연히 대지로 직접 했다는 뜻이고, 대지 직접 연결, 대지로 직접 연결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N은 뭐냐는 거죠. 요 N. N은 바로 노출 보도체 등을 이용해서 중성선이나 전원의 한 점을 이용하는 거죠. P2를 이용하여 보도체죠. P2로 전원의 한 점 이용.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은 P2로 전원의 한 점을 이용했다는 뜻이니까 중성선에다가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중성선 또는 뭐 선도체 등등에다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원의 한 점을 이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TN 계통에서는 C하고 S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한 점과 중성선하고 보도체를 분리했다는 뜻이고요. 아니다. 중성선과 보도체 P2를 결합했다는 뜻이고요. 붙었다는 뜻이고, S는 전 중성선과 P2를 분리시켰다는 뜻이에요. 결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건 결합하지 않았고, 이건 결합을 했고, 이때 TNC를 썼을 때 중성선과 P2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PEN 도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 분리할 때에는 중성선 P2 보도체와 중성선을 따로따로 쓴 것뿐이에요. 여기는 같이 사용하는 것뿐이고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때 이제 충전 부분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의 임피던스를 사용했다겠어요. 자, 기기를 임피던스를 사용했습니다. 임피던스. 그러면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것은 절연했다는 뜻이니까 일문자 앞에 것은 I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시키고 대지로 접속했죠. 임피던스를 썼다는 얘기는 대지로 절연, 임피던스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인슐레이션 절연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기의 노출성 부분은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접지하거나, 그러니까 땅에다가 직접 했다는 뜻이니까 여기 부분은 T가 되는 것이죠. T. 이런 계통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1문자는 I가 되고 2문자는 T가 되니까 IT, 정답이 2번이 답이 되죠. IT 계통 하실 수 있겠습니까? IT 계통. 1문자는 전원의 한 점하고 땅 사이 관계. T하고 I가 있다. T는 대지로 직접, I는 임피던스를 이용했거나 연결하지 않거나, 여기서 이제 공기를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연결하지 않거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는 노출 도전부하고 대지 사이하고 어떻게 연결했느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했느냐, 이거죠. 직접 했느냐, 안 그러면 보도체를 이용해서 전원의 한 점을 이용했느냐, 중성선하고 결합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 아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는 IT 계통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자, 금속관 공사에서 저압 배선할 때 설명 중 틀린 것. 금속관은 인임용 비린 전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애자 사용 공사할 때는 옥내용 절연전선을 사용하죠. 근데 옥외용하고 인임용은 애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속관이라든지 덕트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관공사들은 옥외용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임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외용 안 된다겠죠? 옥외용 사용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금속관 연선 금속관은 연선이 기본이죠. 만약에 연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그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여야 되죠. 연선 사용했습니다. 단면적 11 이하는 전선을 사용했다. 연선이 아니면 단면적 10 이하 사용할 수 있어요. 있죠. 이거 넘어가면 연선 사용해야 되니까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옥외용을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전선관에다가 옥외용 전선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옥외용은 딱딱하고 경동선이어서 금속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7번. 저압옥내 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자, 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에 시설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원칙적으로 저압용 트레이 따로, 고압용 트레이 따로, 특고압용 트레이 따로. 원래 이제 트레이는 35kV가 넘어가면은 트레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고압이라도. 그러니까 트레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트레이 안에 전압이 다른 걸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일 케이블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자, 원래 전선관이나 덕트나 몰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케이블 트레이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번이 지금 현재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 수평으로 포설 하는 거 아닌 것은 가로대에다가 단단히 묶어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견고하게 묶을 것. 절연 금속을 금속관에 넣으면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 절연 금속인데 여기서 절연 전선, 절연 금속, 절연 전선이겠죠. 절연 전선을 금속관에 넣으면 원래 이제 절연 전선은 금속관에 넣으면 실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절연 전선을 직접 트레이에 넣으면 안 돼요. 절연 전선을 트레이에 사용하려면 전선관에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선관을 트레이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절연 전선을 금속관에 넣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금속이 아니라 전선입니다. 전선. 금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소세력 회로의 사용 전압이 15V 이하인 경우 절연변압기 2차 단락전류 제한값은 8A입니다. 이때 과전류 차단기의 정적 전류는 몇 A가 되느냐. 똑같은 문제가 기사시험 문제도 있던데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세력 회로일 때에 소세력 회로에 사용하고 있는 절연변압기, 이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의 값이 이때 소세력 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15V 이하인 경우는 그 단락전류가 8A입니다. 8A 값으로 제한하죠. 8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8은 제한을 하게 되고 여기 값이 30V 이하로 하면 5A 이하로 제한하고 30V를 초과하게 되면 30에서 60V 이하죠. 소세력은 60V가 넘어갈 수가 없죠. 30에서 60V까지는 3A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15A. 단락전류가 8A였을 때 과전류 차단기는 5A. 단락전류가 5A였을 때 과전류 차단기는 3A. 단락전류가 3A였을 때 과전류 차단기는 1.5A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좀 외우기 힘드시죠? 근데 이제 앞에 단락전류가 8이면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5다. 8일 때 5, 5일 때 3, 3일 때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답이 여기서는 5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관등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했을 경우 사항으로 잘못된 것. 방전등 관등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 방전등용 변압기를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이제 관등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400V 이하가 되든 넘어가든 간에 방전등용 절연변압기를 설치하는 거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사용하는 전압이 400V 이하였을 경우 배선은 2.5mm 제곱 이상을 사용한다. 관등회로는 저압이기 때문에 그 전선은 최소 굵기가 2.5mm 제곱 이상짜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자공사로 시설했을 경우, 애자공사죠. 관등회로 배선. 애자공사로 시설했을 경우 전선 상호간의 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애자공사할 때 전선 상호간의 거리는 6cm가 기본이에요. 전선 간 간격. 애자하게 되면 머릿속에가 저압이 전선 간 거리 6cm, 고압은 8cm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등회로가 되더라도 저압, 즉 고압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저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압은 당연히 전선 간 거리는 6cm, 60mm. 이게 틀렸죠. 3번이 답이군요. 4번은 관등회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1kV 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 장소에 따라 합성수전공사, 금속관공사, 가위전선관공사, 케이블공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애자공사도 할 수가 있고요. 애자공사 할 수도 있고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지금 3번에서 애자공사는 전선 간의 거리가 6cm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50mm, 5cm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리게 되죠.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상용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 15초 이내 최소 몇 %의 조명이 비상전원에 공급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제 여기가 보통 그룹 2에서 0.5초 이내에는 비상용 뭐 수술 등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15초 이내에는 조명기구가 50%가 들어와야 되고요. 15초를 넘어가잖아요. 지금 정전 시간, 공급이 중단 시간이 여기 상전 공급이 15초가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1개의 조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1개의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15초 이내에 그룹 2에서 최소 50%의 조명이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앞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비상용 전원 공급 장치 의료 시설에서 그래서 0.5초 이내에 사고 났을 때, 그다음에 15초 이내에 비상용 전원, 그다음에 15초 넘어갔을 때 따져서 외우세요. 자, 0.5초는 수술등 같은 거 4시경 바로 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0.5초 이내예요. 그다음에 15초 이내는 50% 조명이에요. 15초를 초과하게 되면은 최소한 1개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초 이내니까 50%의 조명기구가 비상전원에 공급돼야 됩니다.